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은 기술주가 광범위한 랠리를 이끌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86% 상승, S&P 500은 1.45% 상승, 나스닥은 2.08% 상승, 원달러는 1194.18원으로 마이너스 0.19% 하락, 빅스 지수는 19.96으로 마이너스 6.9%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8%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1.36%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84%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85% 하락이 되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우버가 있는데 이 모빌리티 부분이 1년 전보다 67% 상승이 되었고 배달 매출은 34%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서 5% 상승을 했습니다. 매틀은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10% 상승을 했고요. 트윌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10% 높은 매출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더 대담한 분기별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20% 상승을 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매출과 이익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1년 전 기간보다 86%의 점유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종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은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주당 순이익이 1.06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는 1억 2,080만 명으로 예상치 1억 2,575만 명보다 상회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구독자 수에는 1분기에 추가된 거의 1,200만 개의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1년 전 5.8달러에서 6.68달러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3차 회사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가 2분기의 스트리밍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훌루라이프 프로그래밍 비용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위한 프로그래밍 및 제작 비용이 약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관련해서 타이밍 변화로 인해 선형 비용이 약 5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맥캐시는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꾸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연도 23년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 파크 부분은 매출이 72억 달러로 전년도 36억 달러에 비해서 2배나 상승이 되었고요. 영업실적은 25억 달러로 전년도 1억 달러 손실보다는 상회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테마파크를 방문을 하고 브랜드 호텔에 머물면서 크루즈를 예약함에 따라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CFO는 디즈니의 국내 공원, 특히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테마파크에서 팬데믹 이전의 방문객의 18%에서 20%를 차지한 해외 여행자의 티켓 판매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상승으로 지수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연준 의장의 인터뷰도 시장을 완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3, 4회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나는 현재로서 3번의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라면서 4번의 금리 인상으로 약간 치우치지만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상 후에 경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의미이며 자신은 25bp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예전보다 금리 인상과 대차대 대표 축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는 하지만 50bp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앞으로 모든 회의가 유효할 것이며 연준은 경제 상황을 평가하며 회의마다 금리 인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스위스 쿼드 이펙 오즈 카데스 카야 애널리스트는 경제 제재에 따른 낙관론이 심리 개선에 일조를 했으나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와 금리 상승이 계속 주가 상승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 채권 매도세의 주요 촉매제가 계속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늘 저녁 발표되는 CPI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2%로 예상을 합니다. CPI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보고가 되며 0.6%의 수정된 헤드라인 상승이 있었던 12월보다 느린 0.4%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2%의 연간 예측은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이며 12월 7%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월에 0.4%,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12월의 연간 0.6% 증가와 작년 마지막 달의 5.5% 증가와 비교가 됩니다. 제프리스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톰 시몬스는 시장은 올해 더 많은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연간 수치가 7.2%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단기간에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CPI가 컨센서스 이하인 0.3% 증가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시나리오 수치가 예상보다 다소 낮았을 때 연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며 인플레이션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해 긴축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수치가 누군가의 전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릎을 꿇을 정도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약한 비교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뜨거운 연간 인플레이션 속도가 3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25bp 인상 가능성은 75%, 50bp 인상 가능성은 25%에 달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0.3달러 오른 배럴당 89.66달러,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장중 1%대 올라서 90.58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는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재개가 해제될 경우에 이란은 4월에서 6월 내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나 관련 상품을 방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개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0.0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 홀로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0.83%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상위로는 1위 플레이디, 2위 엠브레인, 3위 PCL, 4위 부강약품, 5위 유유제약 순입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엠브레인, UNI, EM텍, 이렌텍, 젠백스지오, MI텍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KT그룹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2022년도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엔캠, 에코프로, 이렌텍, 시젠, 대주전자 제로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덱스터, LNF, 버키 스튜디오, 인터파크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첨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2차전지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언급됨에 따라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주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포트에서 엔캠이 2차전지 중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엔캠은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엔캠을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LNF, 에코프로비엠, CJ ENM, 엔캠, SM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ST팜, 위메이드, 첨보, 원익 IPS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고,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디즈니의 파크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은 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완화적 정체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금일 CPI가 예상치가 매우 높게 잡혀 있는 만큼 예상치 상회가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